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02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28일차입니다. 운전하세요, 운전. 운전하는 것 같은데 박수 치고 있어. 네, 오늘은 75페이지, 의식지도 해설이에요. 75페이지입니다. 네, 위에서 8번째 줄. 네, 차례로 D는 또 다른 일련의 연쇄 반응이 시작이 되어 끝없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C가 D가 되고 또 D 때문에 D가 원인이 돼서 D, E가 되고 끊임없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내면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밖으로만 보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제 끊임없이 계속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따분하고 뻔한 좌뇌의 세계이다. 종래의 과학은 이 제한된 뉴턴 패러다임, 즉 측정치가 450으로 작동한다. 즉 익숙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창조성이 없다. 과거에 의해 결정되므로 A가 그랬잖아는 벌써 A한테 얘기할 때는 벌써 이미 과거의 상을, 과거의 이미지를, 과거의 경험을, 과거 거를 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저번 주 거였나요? 듣는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남편들을 미워하냐고 막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편들을 미워하냐고 막. 그렇지. 나도 남편을 미워했지. 100%는 다 아니지. 이러면서 그게 이제 내 안에 어릴 때 그 엄마한테 그러니까 받지 못했던 것들, 엄마한테 못한 게 아니라 받지 못했다고 어린아이가 생각한 거,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외부로 가서 남편한테 또 남편이 뭐라 그러면 또 뭐 시댁에 또 시댁에 뭐라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래서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는 천재의 세상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에게 안전하게 느껴진다. 생산성과 실용성의 세상이지만 창조적인 사람들에게는 상상력이 없고 평범하고 시시하고 제한적으로 보인다. 놀랍게도 우리 연구는 인과의 실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거기서 끌개 패턴 복합체, 끌개 패턴이 있어요. A, B, C는 그것의 작용자를 통해 나누어져서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A, B, C가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들을 작용자를 통해서 나누어져서 A가 작용을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그림 보면 있죠. A, B, C가 여기 있어요. 원래 있었어요. 거기에 작용자로 인해서 관련 가능한 사건들이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C도 나오는 게 연쇄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A, 그 다음 B, 그 다음 C로 지각되는 외견상의 순차로 표현됩니다. 외견상으로 계속 이제 얘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예전에 나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어. 이것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돈을 많이 벌었던 것도 있는 것이고 돈을 못 벌게 신념이 드러나는 것도 다 안에 다 있었던 건데 때가 어느 때냐에 따라서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돈을 못 벌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원래 다 있었다. 다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가능한 사건을 통해서 원래 나의 끌개 패턴이 언제 있었는지를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관찰 불가능한 끌개 패턴인 근원, 관찰이 불가능해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 관찰이 불가능한 거죠. 그 끌개 패턴에.
그래서 끌개 패턴의 근원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요번에 이제 행사를 갔잖아요. 일요일, 월요일. 월요일 아침에 이제 사업자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힘들게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이도 이제 꽤 들으신 거예요. 꽤 이제 저보다 더 많더라고요. 많은데 결국은 중간에 우울증도 걸렸고 막 하니까 제가 테이블에 어머 저 의식 공부 들어야 돼. 우울증도 걸렸었고 뭐 여러 가지로 막 그랬다가 결국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하다가 뭐 아기 낳고도 우울증이 뭐 걸렸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 나중에는 또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이 사업을 만나게 돼서 다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끌개 패턴 안에 내가 힘들어서 우울증이 걸리게 된 계기는 그 안에 있는 끌개 패턴 안에 있는 ABC 안에 있기 때문에 얘가 결국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얘가 나타나는 거죠.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는 잠시 잊을 수는 있으나 근데 얼굴은 어두워요. 그렇잖아요. 어두운 거예요.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움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언젠가는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다가도 이제 다시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근원의 끌기 패턴 안에 있던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거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신념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과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각성해야 된다.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상한 짓을 해요. 각성하는 게 12시간이 넘으면 성인이라 그랬잖아요. 각성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정신 차린다. 각성하는 게 정신 차리는 거. 네. 그래서 끌기 패턴인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ABC가 원래 있었던, 그쵸? 태어나면서 또 가지고 왔던 업인 거예요. ABC가 눈에 보여지는 순차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거는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 측정 가능한 3차원 세계 속에서, 3차원 세계 속에서는 보이는 것이 3차원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 가능한 현상, 3차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보는 결과를 낳는 것을 본다. 그건 결과예요. 드러난 것. 3차원에서 드러난 것은 이미 있었던 것들, 관찰 가능한, 보이는 것들이, 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다루려 시도하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A가 B가 되고, B가 C라는 관찰 가능한 수준이 존재한다. 관찰 가능한 수준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작업은 ABC, 즉 내재하는 끌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며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A가 B가 되고 B가 C가 발생하는 듯 보인다. 원래 내재되어 있는 끌개 패턴에서 이렇게 된 것이 보이는 듯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작동되는 방식에 관한 이러한 묘사는 물리학자 데이비스 공, 측정치가 505이신 분이에요. 505의 이론들을 부합한다. 그는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질서,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질서, 나타나고 드러난, 펼쳐진 질서를 가진 홀로그램 우주를 묘사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접힌 우주 안에 있는 개념,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는 거죠. 거기서 드러난 것이에요. 우주 안에 있는 개념, ABC가 보이는 세상으로의 출현을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 순차를 낳는다는 것을 본다. 이처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창조되고 어떻게 해요? 보이는 세계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창조되고 따라서 미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보이지 않는 개념을 물리화할 수 있는 능력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물리화할 능력은 본래 개념 자체의 힘에 기초한다. 이렇게 이런 능력, 보이지 않는 것, 그 개념을 보이게 물질화하는 능력은 개념 자체의 힘에 기초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다, 뭐 어쩌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꿰뚫어 계신 분, 내재되어 있는 이 힘, 에너지를 꿰뚫고 계신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계속 따라 해야죠, 뭐. 잘 안 따라 해요. 잘 안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각성해서 그런 거예요. 어제도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시크릿을 해요. 근데 시크릿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원래 무의식에 우리 집이 저기 강원도로 되어 있어요. 저도 아무 생각 없잖아요.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 가야지 하는데 저도 모르게 11층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벌써 2년이 넘게 이제 있다 보니까 11층을 그냥 이렇게 눌러요. 자동으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하지 않으면 오늘도 부산을 가는데 부산은 13층이거든요. 근데 각성하지 않으면 몇 층이더라? 헷갈려요.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고 11층은 매일 가는 거고 매일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13층보다. 그렇잖아요. 13층은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근데 11층은 매일 가거든요. 수시로 매일 한 번만 가나요? 어떤 때 두세 번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층이 익숙해져 있어서 벌써 체면이 당해 있는 거죠. 무의식에, 반복적으로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딱 부산 갔을 때, 아, 여기 부산이지라는 각성하고, 그럼 부산은 몇 층이더라? 13층. 서울은 몇 층이더라? 19층. 이게 각성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막 11층이 눌러지는 거죠. 11층이 더 센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그러하듯이 내가 각성하지, 내가 시크릿을 했어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시크릿을 해서 나는, 다른 데 20층을 가기로 했어. 느낌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20층을 가게 된다는 거죠. 간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각성하지 않으면 자동 어디로 가요? 11층으로 가는 거예요. 각성하지 않으면 11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수시로 11층으로 가죠. 각성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서울을 가기로 해서 티켓팅을 해놨어요. SRT를 수서역을 가기로 해서 티켓팅을 해서 수서역을 가기로 시크릿을 해놨어요. 근데 나는 무의식적으로 강원도를 계속 가던 습관이 있어요. 근데 강원도가 아니라 서울을 가겠다고 티켓을 끊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가는 거로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행동을? 동대구, 저는 대구니까 동대구역으로 가는 행위를 하고 그냥 SRT를 타는 행위를 해야 수서역으로 가잖아요. 근데 동대구역으로 가서 SRT 타는 행위를 안 하니 그냥 나도 모르게 차를 ตึ 타고 어디로 가요? 강원도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원래 세팅되어 있던 곳으로. 그래서 각성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각성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내가 그냥 각성하지 않으면 강원도를 그냥 쭉 갈 것을 내가 각성해서, 아, 나는 동대구로 지금 가서 행위를 가는 거예요. 티켓팅이 이미 돼 있어요. 몸을 얹으면 돼요. 그런 걸 자체를 다 가르쳐 주셔서 어제도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상상을 안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개념 자체의 힘에 기초하는 거, 이 개념을 그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힘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수업, 그런 분을 만났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내적인 ABC가 원래 있었던 그 ABC가 생명에 관한 보편적인 원리들과 더 많이 정렬될수록 그와 관련된 바깥 세상에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 더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원리로 안에 있는 원래 자체 ABC를 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정렬하면서 그와 같은 바깥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그림에서 작용자는 누구예요? 관찰자다라고 해서 관찰 가능한 것과 관찰 불가능한 것 모두를 초월한다. A와 B와 C가 다 있다. 우리는 크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의식, 무한한 의식이 있어요. 무한한 의식이 있는데 거기에 태어나면서 한계 짓고 있는 나의 의식도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한계 짓고 있는 거, 무한한 거. 근데 관찰자가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게 드러나느냐는 거죠. 그죠? 무한을 드러낼 것이냐, 한계 있는 것을 드러낼 것이냐.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관찰자가. 그래서 부정을 선택하느냐, 긍정을 선택하느냐. 관찰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게 있다. 가치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도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겉에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내면에서는 부정적인 걸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게 드러나더라라는 거죠. 겉에서 하는 거와 내 깊은 무의식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관찰자에 의해서. 그래서 전에 그러셨잖아요. 어디에다가 탁 전기, 충격, 상자에다 탁 집어넣고 쥐를 집어넣었어요. 전기 충격을 줬어요. 뚜껑을 열었을 때 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권예주님,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디 갔지? 어디 계시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몇 번 들어놓으니까. 조영서님,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홍혜정님,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김달수 팀장님은 안 들어오셨나? 득재 언니,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 죽었을 것 같아. 죽었을 것 같아. 그렇죠? 처음 듣는 분한테 여쭤봐야 돼. 죽었을 것 같죠? 5대 5라는 거예요.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고. 근데 관찰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 내 믿음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의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찰자에 의해서. 이제 죽고 살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관찰해서 어떤 걸 꺼내 쓰느냐는 거죠. 죽었는 거를 꺼내 쓰는 거예요. 근데 살아는 것도 있고 죽었는 것도 있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 있는데 내가 어떤 걸 갖다 쓰느냐는 거죠. 근데 그거가 그렇게 바꾸는데 지워져야 바뀌어지더라고요. 풍요가 그렇게 있었어. 풍요도 있고 결핍도 있고 같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결핍만 느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 속에서 있는데도 계속 뭐예요? 결핍에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신념만 상처받았는 그것만 보고 있어서 그것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현재의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안에서의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 체계, 잠재되어 있는,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드러난다.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걸 신념을 보느냐, 신념이 아닌 넓은데 멀리 큰 넓은 것을 보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자연도 봐라. 바깥 세상도 보고 하늘도 보고 한 번씩은 하늘도 보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면 작은 것만 보다 보면 신념만 보는 거랑 똑같죠. 근데 그 크게 좀 세상을 보면 넓게 보라는 거는 넓게 보면 사랑도 보인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사랑도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가정으로 자꾸 들어가야죠.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풍요로움에서 결핍에서 풍요로움 쪽으로 이렇게 막 이제 가는데 그래도 뭔가 남아있는 듯 이게 있어요. 그 계속 뭐 공부하는 거예요. 딴 거보다 일주일에 3번 듣고 아침에 또 듣고 또 그냥 아침에 듣고 오후에는 뭐 들을 시간이 거진 그렇던데 그냥 듣는 거죠. 또 듣고 또 듣고 그냥 계속 하면서 선생님 의식이 좀 다른 내 관점이 내 생각의 관점을 많이 근데 저는 그쵸 그냥 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들어야 되죠.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듣긴 해야 되지만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 원인적인 부분들은. 그거는 이제 의식 수업에서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을 바꿔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가능한 것, 관찰이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초월한다. 즉, 우리는 작용자를 결정론적 영역과 작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정론적 영역을 있는 무지개 다리로 마음속에 그릴 수도 있다. 작용자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말은 맞다. 내 말은 맞지만 내 생각은 맞아. 왜? 나의 기준으로 맞다. 하지만 전체를 이 의식이 확장돼서 마음을 그냥 저기서 보는 상태에서 신념에서 밖으로 벗어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보는 것하고는 틀리다. 결국은 내 말은 맞지만 나는 결국 내 말은 신념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념을 근거로 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 자꾸 신념을 근거로 해서 본 게 아니라 나는 맞는데 내가 배운 게 맞는데 저 처음에 그거 헷갈렸었어. 나 이렇게 똑바로 생각했는데 나 똑바로 생각했는데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진짜 이 신념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신념에서 생각할 때는 나 이상하다 똑바로 생각했는데 왜 그러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모든 지금도 일어나는 생각이 이 신념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는 생각들이라는 거. 끊임없이 찾아서 재맥락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안에서 먼저 구상되지 않는 어떤 것도 세상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건설하는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는 개념을 낳았고, 그러니까 먼저 구상되지 않는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구상되어야지만 세상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내년에 그 회사에서 두바이, 아부다비를 가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거기서 이제 플래티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두바이를 가면서도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보내줄 것입니다라고 해서 어제 메시지가 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그러고 이제 봤는데 이게 두바이는 사막을 다 그렇게 다 어디를 본따서 만들었다. 어디를 본따서 만들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스타, 그죠? 원스타는 해변을 가고 뭐 투스타는 모나코를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모나코에 보면 막 경주 막 차 있잖아요. 막 경주하면서 그런 게 또 모나코를 본따서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아틀란티스 바하마 아틀란티스 리조트를 갔었는데 그 리조트도 축소해서 만들어 놓고 아니 어떻게 사막에다가 이렇게 각 나라에 특정 있는 거 있잖아요. 특정 짓고 있는 것들을 다 본따서 만드는 거예요. 사막에다가. 야, 순분 어머니, 순분 어머니, 뭐 반짝방도 안 듣고 말이야. 순분 어머니. 에? 시크릿도 안 오시고 말이야. 응? 그래서 어쨌든 두바이가 사막에다가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상상되어진 것을 그대로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 어떻게 사막에다 바다를 그렇게 바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상상도 못 하겠는 거예요.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막에다가. 참 너무 대단하다.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건설하는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는 개념을 낳았고, 보이지 않는 그 아이디어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개념이 가장 높은 건물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상상을 해라. 상상한 거는 이루어진다. 진짜 느낌을.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하는 걸 하나하나 어제 했잖아요. 그냥 원스타 되면 어디 가지? 그 해변을 찾아보고, 투스타 되면 어디 가지? 쓰리스타 되면 또 그 보트를 타고 또 다른 해변으로 옮겨가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해변을 가고, 야, 나머지 포스타 제일 높은 거는요, 그 두바이에서 열기구를 타고 새벽잠을 양보하고 그 열기구를 새벽에 타서 일출을 열기구에서 보는 게 있더라고요. 열기구를. 그래서, 야, 이거 엄청난 거. 그래서 어떻게 열기구에서 일출을 보는구나. 엄청 멋지잖아요. 어떤 행사들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다 보면서, 야, 이게 그냥 느낌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는지 찾아서 유튜브에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제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직접 가보고 타보고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상하는 거. 상상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내가 뭐 하겠어? 할 수 있겠어? 뭐 안 해도 돼요. 뭐 본인이 할 수 없다고 본인이 규정 지는 건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근데 그냥 내가 상상한 대로 안 해도 된다라는 거,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라고 상상하는 거는 또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 아, 그냥 뿌린 거 없어도 내가 그 전에 뿌린 거 없어도 제가 그게 헷갈렸었잖아요. 뿌린 게 없어도 상상하면 그럼 그냥 우주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그냥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개념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개념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되었다. 저 바깥의 모든 표현은 바깥에 있는 드러난 것은 지금 이 안에서부터 발생한다. 이 안에, 이 안이 어디 있어요? 이 몸 안이 아니래요. 내 의식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 통찰은 의식 넘어 순수한 알무의 상태로 전환했던 깨달은 현자들이 전 역사에 걸쳐 경험한 현실관과 부합한다.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과학입니다. 의식은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과학적인 거예요. 어제도 막 설명해 주시잖아요. 차원도 설명해 주시고. 나가서 장 보면서 이제 들었는데,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 그래서 과학적인 통찰이 의식이 넘어서 순수한 알미 상태로 진화했던 까닭은 어떻게 해요? 현자들이 전 역사에 걸친 경험에 의한 현실관과 부합한다. 의식이 높으신 분들이 경험한 것에 의해서 딱 맞더라. 과학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 자체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물의 통일장 이론의 열쇠이다. 이것은 진술은 천으로 측정된다. 천으로 측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통일장, 내 보이지 않는 의식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딱 좋은 거는 뭐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가 끌리는가? 나는 안 끌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요. 그것도 끌리는 거. 제가 그래서 요번에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분 오늘 연락해봐야지. 만났는데 뭐예요? 너무 저하고 너무 똑같더라는 거죠. 너무 똑같더라. 안에서 느껴지는 남편한테 느껴졌던 거,
아이들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너무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부터 끌렸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런데 지금은 부정적인 거를 해결을 해야, 부정적인 거를 해결을 해야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11층을, 이제 부정적인 게 11층을 계속 넣어놨어. 근데 11층보다 내가 20층을 가야 한다면 20층을 계속 내 생각의 전환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완전히 이거를 전환해서 바꿔줄 수 있는 의식이 남다른 분의 교육을 계속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7, 8, 9, 2박 3일 있습니다. 2박 3일 돈 보내주세요. 각 담당자님들 돈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부산, 서울, 대구 세 군데에서 받죠. 그래서 지금도 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착순은 아니에요. 미리 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선착순 자리 배정이 아니라 나는 미리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인을 해놓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투.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가면 그만큼 큰 보시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분들 또 나와 함께 같이 또 갈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산에 수업 있으니까 많이 수업들 들으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